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채식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도경님, 출판사는 소금나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이도경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비건 셰프이자 채식 요리 연구가로서 채식 식당 창업 컨설턴트, 음식 철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식 요리 전문가가 거의 없던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채식 요리와 식이요법, 자연건강법, 음식 철학을 통합한 소울푸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이도경의 인생학당과 한국채식약선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음식 철학과 비건 채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중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부터는 본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윤리적인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레오 톨스토이는 육식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이 다른 생명체에도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더럽히면서 점점 더 잔혹해지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튼은 동물이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고통을 가하는 것은 잔인한 모순행위다 라고 말했고, 헬렌 리어링은 동물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 곁에서 성장하는 지구상의 다른 종족으로 동물은 열등하지 않으며 형태가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채식은 우주 질서에 순응하는 법칙이며 영성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식사법이다.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포를 진정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채식을 함으로써 우주적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뜻이 바로 서게 하여 인체 역시 바로 서게 된다. 중력을 거스르고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식물의 힘과 정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고 이상향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태양을 향하는 식물이 아닌 태양을 등진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우리의 영적 진화를 방해한다. 또한 인체 에너지를 동물의 성정으로 오염시키며 세포를 동물의 피로 물들이게 된다. 결국 하늘의 빛을 차단하고 스스로 창조한 어둠 속에서 질병과 두려움, 불안감, 고독감을 키우며 고뇌하며 살다가 떠나간다. 이런 고독감과 상실감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가 깨어나와야 한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태양을 비추게 하고 맑은 공기가 폐포 속으로 맥동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음에 전율하고 싱그러운 초원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채식은 나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며 우주적 사랑의 확장이다. 나의 세포를 위하여, 친구인 동물들을 위하여 채식은 최고의 선택이다. 나의 건강과 행복은 가족의 활력이 되고 사회와 지구의 에너지를 활기차게 해준다. 지금 지구촌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대기와 수질, 토질 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육식과 정제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증가, 정신의 피폐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채식이야말로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기아와 환경 문제,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해답으로 채식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단체의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그 신빙성을 증명하고 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생명의 존엄성을 부여받지만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원한을 느끼며 죽어간다. 그때의 공포와 원한은 에너지의 형태로 고기에 존재하게 되며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의식과 신체 또한 어두운 에너지로 변한다. 우리가 친구로서 동물을 대하고 사랑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지만 먹기 위해 그 동물을 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폭력성이 생기고 탐욕적이 되며 눈과 손은 무서운 살기로 꿈틀거린다. 만약 동물의 생육과 도살 과정을 모두 체험해 본다면 함부로 육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맹자는 곡속장에서 이르기를 어진 사람은 짐승이 살아서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의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은 도살장과 푸죽간을 멀리 둔다라고 했다. 그렇다. 동물의 도살 과정은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끔찍하다. 죽어가는 동물의 비명소리와 처참한 모습을 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동물들의 생육 환경만 봐도 비좁은 공간의 사육시설 안에서 여러 마리의 소, 돼지, 닭들이 함께 사육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를 입힌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닭의 부리를 절단하고 소를 묶어 고정시키며 때로는 약을 주사한다. 또 단시일 내에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고 방부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며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한다. 그리고 처참하게 도륙돼 인간의 밥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도 오랫동안 차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고 싶고 어딘가 가려우면 긁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동물은 손발이 묶이고 제대로 움직일 공간이 없어 뇌와 의식, 몸통 전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을 유발할 만큼 미칠 지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은 사람의 의식 또한 정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육식을 탐하다 보니 자연히 대량 사육 기술이 발달해 사업화와 이익을 추구하면서부터 동물들의 존엄성은 박탈당하기 시작했다. 사람에 의해 싱그러운 풀 대신 동족의 뼈와 살로 된 사료를 먹게 됐고 그 결과 광우병이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동물의 지방과 살코기는 햄과 소시지, 햄버거로 포장되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온다. 이것은 비만과 당뇨, 암, 관절염 등의 각종 성인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체를 고스란히 재포장하고 있다. 동물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거의 갖고 있으며 수명 또한 짧다. 어쩌면 사람의 모든 질병은 동물로부터 전이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은 곡류, 두류, 채소, 과일에 다 들어있다. 단지 우리의 식탐을 위하여 동물을 강제로 사육하며 도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류 생산업자들은 동물의 다리에 병이 있으면 다리를 자르고 머리에 병이 있으면 머리를 자른 뒤 판매하고 있다. 이는 부분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홀로그램적 우주 법칙으로 보면 유치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질병에 걸린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질병에 걸릴 것이다. 사람의 암세포를 동물에게 주사하면 그 동물 역시 암이 생긴다. 사람도 암에 걸린 고기를 섭취하면 동기 감흥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수가 무려 400억 마리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동물을 도살할 때 병의 유무를 한 마리씩 자세히 검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나 많은 동물이 도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비탈에서 싱그러운 풀을 뜯는 소들, 그 소들 사이에서 땅을 파헤치며 씨앗이나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닭들 등 동물들도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존중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에게로 확산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고 고기를 먹기 위해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요즘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근원적 해결 방법은 채식이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많은 동식물이 멸종되었고 그 결과 먹이사슬은 붕괴되고 말았다. 곡물과 채소, 과일류 재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육류 생산에 소비되는 원자재의 5% 미만이다. 또한 과도한 방목으로 인하여 전 세계 초목지의 60% 이상이 파괴되었고 36%가 가축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곡물을 가축 사료로 쓰지 않고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에 보낼 수 있다면 일시의 기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1분에 23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이를 방관하고 있으니 어찌 만물의 영장이고 문명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채식이 자연을 사랑하게 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종종 갈림길에 기로에 설 때가 있다. 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잣대가 있는데 진실은 자연의 이치와 부합되고 상식적이며 단순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왜곡된 진리일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이고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요즘 채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과거 채식과 육식에 관한 찬반의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고 체질이 허약해진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채식만 하는 코끼리, 소, 기린, 말 등을 한번 떠올려보자. 하나같이 우람한 덩치, 힘차고 지칠 줄 모르는 힘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육식만 하는 사자, 호랑이, 늑대, 표범 등은 대체로 공격적이며 거칠고 수명이 길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의문점 등을 연구 결과와 통계를 보면서 비교 검토해보자. 채식하는 사람을 두고 흔히 단백질이 부족하여 허약한 체질이 되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은 죽고 부패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며 그 결과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이 생성되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죽은 것은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고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비하여 콩류나 곡류, 견과류, 종실류 속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식을 통해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인 총 열량의 2.5에서 10%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가장 많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기의 성장기는 아기인데 이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단지 총 열량의 5%일 뿐이다. 지금의 식사법은 오히려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경색, 간과 신장의 허약 등 여러 성인병이 발생되고 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만 동물의 음식은 바로 식물이다. 소나 코끼리, 말 등은 몇 종류의 식물만을 섭취할 뿐이지만 큰 덩치를 이루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실 콩밥이나 견과류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은 칼슘 문제로 채식을 하면 뼈가 부실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보이다. 세계에서 육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에스키모인인데 이상하게도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이다. 육식의 영향을 맹신하는 미국의 65세 이상 여성 중 25%가 뼈의 용식 현상으로 고질적 요통, 골절상, 내부장기 압박, 골다공증, 빈혈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인체는 산성으로 기울어진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육식으로 인한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각종 대사 질환을 일으켜 성인병을 유발한다. 식물은 칼슘질을 복용하지 않지만 단단한 열매와 씨앗을 만들어낸다. 초원에서 풀만 먹는 초식동물들도 한결같이 튼튼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왜 골다공증이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일까?
도덕경에 지고강골이라는 말이 있다. 뜻이 높으면 뼈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사람을 바로 서게 하는 것은 정신의 강함과 고둠에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뼈의 단단함은 우유나 소뼈, 칼슘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고든 정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식물의 섭취와 따뜻한 햇볕 아래서의 적당한 운동이 뼈를 강인하게 만든다. 삶에 의욕이 없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골밀도가 약해진다. 그리고 육식과 유제품의 섭취는 뼈의 용식 현상을 부채질한다. 깁스를 하고 일정 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이 고난을 통해 의식이 성장하듯이 뼈도 중력의 압박감으로 인하여 강해지므로 적절한 움직임은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종교와 수행의 방법으로 채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몸이 튼튼하며 얼굴은 밝고 빛이 난다. 채식을 한 산모가 출산한 아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살이 통통하면서 견고하다. 잔병 치레를 한다거나 보채고 짜증내는 일도 거의 없다. 심성 역시 부드럽고 집중력과 지구력이 강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잡곡밥과 채소, 과일, 견과류, 해조류를 적절히 섞어 섭취한다면 영양면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환경과 감정, 나이에 따라 인체는 스스로 자율신경을 통해 음식의 섭취 욕구를 조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된 칼로리가 어떤 사람의 상황에는 맞지만 다른 사람이나 반대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영양 섭취 방법은 인체의 자율신경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잘못된 정보의 입력 등으로 자율신경의 밸런스와 조화를 잃고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따라서 채식을 통해 자연의 입맛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인체는 스스로 잘 조절하게 되어 꼭 필요한 맛과 음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채식으로의 전환이며 인체의 조화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채식은 육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없애준다.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무소부재하므로 자신의 조그만 죄와 잘못도 금방 알고 또 가책을 느끼며 씻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사고와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죄를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 스스로가 창조한 일이다.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자신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데 일조를 하고 또 그 육체를 취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동물에게도 영성이 있으며 육체는 그것이 진화해 나가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영성이 진화해가는 도구를 뺏는 것이요. 진화 과정의 한 부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내면적으로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을 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포장하면 마음에는 어둠이 생기고 그 결과 두려움과 고독, 분리감이라는 나쁜 세균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없애려면 과감히 굳게 쳐진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러면 빛이 가득 차면서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이란 사람 스스로가 창조한 것으로 본래가 없는 것이다. 채식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풀만 먹는 행위가 아니며 육식도 고기만 먹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과율이 작용하고 영원히 축복이나 상처를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기도 하다. 채식이야말로 사랑의 적극적 표현이며 사랑의 확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좋았던 부분들 읽어드렸는데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채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나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건강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영이었습니다.